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쓰지 말자 하게 되면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저작권 연구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창작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조영남 씨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저작권법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창작을 의뢰한 자 또는 단순히 힌트나 테마만 제공한 자, 또 단순히 손을 빌려준 조수, 이런 사람들은 저작자가 될 수가 없고 실제 창작을 한 사람, 창작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누가 창작적 기여를 한 것인지, 관여자들 중에 어떤 범위까지가 창작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작을 의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창작을 단순히 의뢰한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까지 한 사람, 그래서 그 지시가 반영되어서 실제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창작을 의뢰하고 지시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실제 사례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뽀로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실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 그림을 의뢰한 회사가 뽀로로 캐릭터, 즉 그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그 지시가 반영되어서 이 뽀로로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뽀로로 저작물, 즉 이 캐릭터 저작물에 대해서는 회사와 실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 뽀로로 캐릭터는 그 회사와 그림을 그린 사람 둘이 공동 저작물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 소송 과정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회사 너희들은 붓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 너는 그야말로 붓에 불과해. 그 붓을 움직인 사람은 바로 나야. 나의 지시에 따라 그 붓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이 창작을 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둘 사이에 어떤 공평한 그런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의 단독 저작물이 아니라 회사와 그다음에 실제 그림을 그린 사람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공동 저작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공동 저작물이 뭐냐? 이 공동 저작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콘텐츠의 제작 환경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혼자 작업을 해서 창작을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 저작물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제 그 여러 사람이 관여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공동 저작물과 결합 저작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여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여러 사람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하면은 이걸 결합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은 국어, 한 사람은 산수, 한 사람은 사회, 한 사람은 자연 이렇게 각각 문제집을 썼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전과라고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전과라는 건 많이 있죠. 여러 과목을 합쳐놓은 이제 그런 참고서를 전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사람이 각각 파트를 나누어 써서
전과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런 저작물은 그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쓴 사람은 그것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이 지금 하나의 책에 묶여 있지만은 이 국어는 국어대로 별도로 산수 별도로 사회 별도로 자연 별도로 이렇게 책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를 결합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공동 저작물은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사람이 서로 협동해서 비너스 조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A는 머리 부분, B는 몸통 부분, C는 팔 부분, D는 다리 부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저작물은 분리해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 따로 떼고 팔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각자 따로 띄어서 이용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물론 굳이 나는 머리 부분만 잘라서 이용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꼭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 통념상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공동 저작물입니다. 그러면 결합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결합 저작물은 언제든지 그것을 각자가 분리해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어 부분을 쓴 A가 나는 이거 이제 전과로 쓰고 싶지가 않다. 나는 이걸 국어 문제집으로 따로 쓰겠다. 따로 출판하겠다. 그럼 자기가 쓴 부분만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갖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된다고 하면은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이 저작물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협동해서 비너스 조각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나는 팔 부분만 떼어 갖고 나올 거야. 나는 머리 부분만 떼어 갖고 나올 거야.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떼어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비너스 조각을 전시를 한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배포한다든가 인쇄를 한다든가 달력의 그림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네 사람이 전원 일치의 의사, 그러니까 전원이 동의해서 해야 되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그런 이용 행위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수결도 아니고 만장일치입니다. 이렇게 공동 저작물이 성립되는 순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 저작물은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비너스 조각을 만들었는데 졸업 작품으로 출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이거 좀 잘 못 만든 것 같다. 이거 내지 말자. 출품하지 말자.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이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시간도 없고 그냥 내자. 이렇게 서로 의사가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작품은 전시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이용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 저작물을 창작을 할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사람이 협동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힘을 빌릴 수가 있고 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릴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공동 저작물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편리하지만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동 저작물을 만들 때에는 이런 이용상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둔다거나 또는 누가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A, B, C, D 네 사람 중에서 누가 대표적으로 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하는 그런 대표자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통 이제 만드는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게 됐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실제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고 이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촬영과 편집은 특히 이렇게 아주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 저작물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쓰지 말자.
하게 되면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렇게 이용상에 큰 제한을 받게 되니까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 컨텐츠를 제작할 때 사전에 미리 누가 저작권을 행사할 것인지, 누가 대표자가 되어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놓거나 대표자를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